여러분 98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엄청 덥죠? 한발도가 그냥 벌펄 끓어요. 아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엄청 더웠어요. 좀 비가 와서 폭염이 해소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더울 때는, 아주 추울 때는 이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이 체온 조절 같은 그 기능이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젊은 사람분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대둔산 힐링쉼터 갔다 왔잖아요. 거기 뜸방. 근데 거기 옆에 유원지에 잠깐 갔었는데 한 30분 커피 한 잔 사 마시러. 거기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자녀분들이 모시고. 할아버지가 진짜 힘들어서 막 숨을 헉헉 쉬는데 그 더운 데를 제대로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데를 막 모시고 다니니까 아유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자, 놀러 다닌다고 이 폭염에 막 다니시는 건 젊은 분들로 족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데서 헤라TV를 보시면 좋겠죠? 편하게 쉬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헤라TV 자유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30대 여성분이에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죠. 헤라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매번 싸울 때마다 사소한 싸움이 너무 힘겹게만 끝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싸울 때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뭔가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화만 나고 그래서 그런지 차분하게 제 입장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왜 화났는지 말을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등등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저를 이해해주기 싫어하는 것 같고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자, 이 에고는 무슨 에고일까요? 답답한 에고는. 상대를 답답하게 하고 동시에 나를 답답하게 내가 답답할 때 없나요? 여러분 막 가슴을 치면서 너 때문에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이 답답한 마음은 내 마음에서 올라온 거잖아. 내 스스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네. 그건 아니야. 답답함이 올라온 거야. 이 답답함이 뭐냐면 절대 이해 못 받은 애고예요. 그래서 절대 이해 못 받은 애고는 이해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상대를 이해 안 해줘. 그래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상대를 이해 안 해줄 때 나는 이해해 줄까요? 아니요. 에고는 상대와 나 모두 이해를 안 해줘요. 그래서 나도 답답하게 하고 상대도 답답하게 하고 속이 터지게 하는 에고예요. 답답함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나도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안 되고 듣는 남자친구도 도대체 넌 무슨 말을 하니?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식 속에 이해받지 못해서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에고를 만나야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에고예요. 다 빼앗겼다는 표현은 뭘 빼앗겼다는 얘기죠? 뭐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요. 사랑도 뺏기고 이해받고 싶은 이 마음도 하나 이해 못 받는 게 뺏긴 거예요. 인정도 뺏기고 이해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물질 뺏길 때 이해받은 마음인가요? 이해 못 받은 마음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뺏겨서 이제 절대 나 이해 안 해줄 거야. 나 뺏기만 할 거야. 남들이 나 이해만 해줘. 나는 너 이해 안 해줘. 요 에고죠. 그 에고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에고가 남자친구한테 훅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한테는 받고만 싶으니까요. 그대가 그러고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남자친구를 이해해줘야지 할 때는 이거 안 뜰 거예요. 그런데 나 이해받고 싶어. 나 이렇게 뜨면 벌써 뺏는 애고야. 주려고 생각 안 하고 뺏는 애고야. 근데 내가 오늘은 우리 남자친구 마음 좀 이해하고 받아줘야지. 걔 투정을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이면 절대 이게 안 뜹니다. 그래서 뺏는 애고죠. 뺏는 애고. 이 뺏는 애고는 남자친구 마음만 이해 안 해주고 뺏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뺏어요. 그래서 여러분 뺏는 에고는 나는 좋고 상대는 나쁘다고 생각해. 아니요. 상대와 나 모두를 답답하게 하면서 이해받지 못한 마음을 올려버리면서 뺏긴 마음을 올려서 답답하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항상 결말은 싸움으로 끝나고 기분이 나빠지죠. 둘 다. 그 에고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싸울 때 저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냐? 피해의식이 있다. 책임감이 없다. 등등 이런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자,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내 마음이죠. 남자친구가 나를 공격해, 무시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떨 때 무시하느냐. 그대가 절대 이해 못 받아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 즉 뺏겼다고 생각해서 뺏고 싶은 애고가 딱 뜨면 이 애고를 좋아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뺏는 애고는. 자기가 떴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막 무시해. 이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막 무시해. 답답하게 이해를 안 해줘. 이렇게 무시하면 그 파동을, 그 마음을 남자친구가 느끼고 남자친구가 무시받는 듯이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무시할 때는 내가 벌써 뺏고 뺏기는 애고를 무시하는 마음이 뜬 거고, 그 무시하는 마음을 느껴서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싸움이 커져서 서로 상처만 받고 큰 싸움으로 변질했던 적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상대가 얘기할 때 무조건 수긍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응? 왜 이렇게 화가 많냐 할 때는 내가 화가 없을 때 그런 말 합니까? 화가 많을 때 그렇죠. 인정하세요. 맞아, 나 화 많아. 피해의식 있다. 맞아, 나 피해의식 있어. 책임감 없다. 책임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계속 그럴까요? 상대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해주니까 계속 더 뺏겠다고 달려들죠. 뺏겠다는 애고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입니까? 줘야 돼요. 먹고 떨어져 이렇게 주세요. 나한테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해도 이미 그 말 자체는 내가 기분 상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여자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하는 말,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니? 이 말 듣고 그래 나는 화가 많아 기분 좋아 이럴 여자친구 없거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뺏는 마음이죠.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너도 나 이해 안 해줬지? 하면서 상대 기분 나쁘게 하려고 뺏겠다고 달려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뺏겠다고 하면 이 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뺏겠다고 하는 애고한테 줘버리세요. 어떻게 줘? 인정하는 게 줘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 못생겼어. 맞아, 나 피해의식 커. 화가 많아. 맞아. 오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 같은 여자랑 사귀냐고 참 힘들지. 나 인정할게.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어느 순간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 인정하게 되면. 야, 네가 이해 안 해줘서 내가 막 그런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자기 비하하니? 막 이러면서 또 이해를 해줘.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란 말이지. 그게 주는 애고거든요. 이런 지친 싸움을 끝내고 혼자 남게 되면 저는 저를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말을 차분히 잘하고 덜 짜증냈으면 이렇게 싸움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게 이왕 싸운 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잘했어. 다음에 잘 소통하면 되지. 너 힘들었지? 이렇게는 못하면 네가 문제지 하고 또 이걸 남자친구 미워하고 원망하던 걸 딱 돌이켜서 나를 원망해요. 그래서 뺏고 뺏기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나만 이해받겠다고 뺏는 애고가 딱 올라오면 그런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데 그걸 느끼고 남자친구가 나를 공격할 때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안 받아주다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나를 공격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나를 계속 공격하잖아. 남자친구가 그 말할 때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인정하면 될 걸 안 했다가 남자친구 공격하고 끝까지 싸웠다가 남자친구 사라지니까 이번엔 날 공격해. 그대 속에 뺏고 뺏기는 그 애고, 이해받지 못한 애고를 절대 인정 안 하고 계속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공격성의 살기라고 하죠, 그걸. 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를 공격하는데 남자친구랑 있을 땐 또 남자친구를 공격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뺏는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죠. 그것 때문에 항상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단점만 보고 지적질하는 애고가 자기 공격하는 애고예요. 제 자존감을 낮추는 게 남자친구 탓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대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무시하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어떤 사람도 타인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거나 열등하게 수치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NO 하고 거절하면 싫어요. 무시 안 당할 거예요. 딱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 자신이 그대를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를 수치 주어서 자존감이 없는 여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웃어넘기거나 맞아 나 그래 이렇게 받아주질 못하고 발끈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남자친구가 너 못생겼지 하면 화를 내고 내가 진짜로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날 무시하고 있으니까 너 책임감 없지 하면은 발끈 화를 내고 내가 나를 피해의식이 있어서 정말 막 미워하니까 남자친구가 너 피해의식 있지? 하면 화를 내죠. 내가 나 자신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쿠성 웃겠지. 맞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해도 에휴 저 사람 뭐 나한테 농담해? 라든가 그래도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걸 보여주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나를 무시하면 세상도 날 무시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면 세상도 날 공격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세상도 이해해주지 않고, 이걸 보여주는데 그대는 지금 밖을 보잖아요. 안을 봐야 돼.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 내가 나한테 하는 그 존재, 그 에고,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에고를 만나야 돼. 내가 나를 무시하고 수치 주고 열등하다고 자존감 낮게 평가하고 공격하고 이해 절대 안 해주고 그런 에고. 이해 안 해주잖아.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더니 나 가지는 남자친구랑 싸워서 속상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좀 잘하지. 네가 참지. 네가 좀 이해해주고 말 잘하지. 뭐 이러잖아. 너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이러질 않잖아요. 응?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저 스스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저에게 안 좋은,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미워하는 걸 남자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실제로는 무의식 속에 그대가 그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해 안 해주고 버리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줄 뿐 남자친구의 모습은 근본 원인은 내가 나한테 대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게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야. 존중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무시하고 수치주고 이해 안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대 자신이. 그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 엄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라 제대로 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강압적이셨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면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 이때 생겼어요. 부모님이 무시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애고가 생겼고 부모님 뜻대로만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뜻대로 지배할 때마다 나를 지배하려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를 막 공격하는 내가 내 뜻대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문대에 붙고 싶다고 해서 명문대에 붙습니까? 내가 회사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해요? 애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무시해야 되죠. 그때 생겼군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때마다. 응?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존중해주지 않고 공격했던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 파동에 합성돼서 자기를 공격하는 애고가 생겨버리는 거야. 아주 인격체로 생겨 있군요. 관념체로.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수치 주고 나를 이해 안 해주고 존중 안 해주고 그러는지 그 아이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아이. 응? 화를 풀게 해야 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과 분노가 쌓여 현재 누구도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이해 못 받은 애고가 있군요. 근데 그 이해를 안 해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어린 적에 부모님이 그렇게 이해 안 해줄 때 그때 생겼던 나를 절대 이해 안 해주고 공격하는 그 애고가 지금도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이해 안 해줘서 나는 그 서러움과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까요, 혜라님? 어떻게 하면 기분이 상했을 때 제 마음 표현을 상대방에게 화내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툼이 있고 나서 저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은 어떤 애고 때문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싶고 소통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남하고 소통 안 되는 분들은 자꾸 남하고 소통을 잘하는 걸 노력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내가 나랑 소통을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나랑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소통을 잘합니까? 타인은 밖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라고요.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타인은 전부 내 모습이지 내 모습이 아닌 사람이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와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해해주지 않는데 밖에서 보이는 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주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질문을 보낸 그대는 자기가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싸웠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풀이 죽었어. 이렇게 있어. 그런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오늘은 이렇게 소통 못했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야, 기분 풀어. 자, 맥주 한 잔 마실까? 아니면 우리 재밌는 음악 듣거나 영화 볼까? 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힘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지. 너 왜 못했어? 이렇게 나를 이해를 안 해줘. 이 기분 나쁜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이 기분 나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건 이렇게 위로하면서 풀자. 이러면서 이 기분 나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때 올라온 기분 나쁜 마음은 수치심이거든요. 버림받은 수치.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남자친구랑 그래서 속상했지. 되게 수치스럽고 너 버림받은 것 같았지. 자존심 상했지? 괜찮아 하면서 이걸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껴. 버려버리고 또 공격해요. 얘를 가지나 상처 입은 애. 너 그거밖에 못했어?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나랑 소통해요. 그쵸? 똑바로 못했네 이렇게. 그러면 밖에 보이는 내 모습인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게 내 모습이잖아. 이해해주지 않는 내 모습.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또 공격하죠.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나와 소통을 못하는 만큼 남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잘 소통이 안 되고 이해를 못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이해 안 해주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절대로 이해 못 받는다는 에고와 절대로 이해 안 해주는 에고, 즉 피해자와 가해자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완전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마음은 가해자 에고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도 인정하고 느껴주고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공격하는구나 그 마음도 인정해주고 또 피해자 마음도 인정해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무서웠어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마음 세션 동영상에서 보면 주로 피해자 입장을 많이 인정하는 걸 하죠. 하지만 가해자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걔가 얼마나 화가 나면 날 공격하고 이해 안 해줄까. 그 아이의 미움도 그 가해자도 느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이 가해자. 그리고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수치스럽고 서럽고 버림받았다는 이 에고는 피해자 에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삶은 원맨쇼장이에요. 나 혼자 내가 하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일편의 어떤 하나의 홀로그램일 뿐이지 사실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즉 인정한다는 건 뭐죠? 자기를 공격하고 이해 안 해주고 무시하는 에고를 알아차려서 이 마음을 느껴주고 피해자인 이 마음, 공격당해서 서러운 이 마음을 느껴주는 순간 인정한 거죠. 세상은 그대를 이해해주게 시작해요. 절대로 그대의 무의식 속에 그 에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해 절대 못 받고 뺏기는 에고를 만나지 않고서는 밖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무의식 속에 그대의 공격당하는 에고, 그리고 공격하는 에고, 피해자, 가해자 에고 또는 다 빼앗겨서 뺏긴 에고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는 에고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야 그대가 벗어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를 마음 깨우기 명상을 자원성과 명상을 참가하신 분이라면 마음 인정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마음 인정하기는 나는 다 빼앗긴 여자입니다. 그래서 뺏고 싶어요. 나는 하나도 이해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해받고 싶어요.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요 멘트를 반복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아직 마음 공부에 참가 안 하신 분이라면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나 이해 못 받고 버림받은 에고가 있으니까요. 그 에고는 혼자서 알아차려지거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대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조금 받아야 풀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대 남성, 사소한 걱정을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헤라님께 고민을 보냈다가
큰 도움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고민 속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헤라님의 영상을 보며 헤라님이 영상에서 해주셨던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외쳤더니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고, 영상을 볼 수 없을 땐 영상의 내용을 떠올리며 헤라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치니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소한 걱정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별것도 아닌 일로 내가 한 말로 친구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친구가 장난쳐서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친구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가리를 해요. 죄책감의 애고예요. 죄책감은 뭐죠? 내가 네가 잘못했지. 제가 너 때문에 고통받아 하면서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애고죠. 앞에 분처럼 자기 공격성의 살기예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제가 지금 상처받았어. 이렇게 계속 나를 공격하는 죄책감의 애고입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구려지면요. 이거 방송용어로 부적합한데요. 어쨌든 아까 내가 했던 말 때문인가? 아까 내가 세게 때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사과하면 친구는 괜찮다. 혹은 나 이런 거로 기분 안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요.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자꾸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죄책감 애고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네가 잘못했지? 이런 원망의 애고예요. 그 애고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세상 사람한테 미안해. 자꾸 이렇게. 나 좀 그 미안하단 말 좀 해줄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미안하단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하고. 응?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로 사과하니까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별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걱정하는 걸 멈출 수 있을까요? 자,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미안하단 말. 자, 이 멘트를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미안해. 네 맘 이해 안 해줘서 미안해. 내가 나한테요. 이름을 말하자면 내가 나한테 할 때 이런 거지. 헤라야, 미안해. 미안해. 네 맘 이해 안 해줘서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이렇게. 또 하나,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사소한 일을 신경 쓰면 얘기하세요. 미안해. 너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 미안해.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걸리거나 미안하단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애고가 원하는 거니까. 특히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으네요. 엄마 아빠한테. 그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좋아요. 엄마 아빠 뜻대로 바람대로 훌륭한 아들로 만족을 못 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 뭘 미안하니, 나는 너한테 완전히 만족한다. 이렇게 상대가 나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받고 싶은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이 애고가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 봐 걱정되는 애고가 자꾸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멘트 나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해주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고요.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공격성의 살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애고, 자기의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애고를 공격하는 애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공격해요. 네 탓이야. 남 왜 괴롭혀. 이렇게. 응? 그 애고를 미워하는 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를 알아차리면 더 빨리 내려가죠. 마음 공부하러 오실 때까지 임시 처방입니다. 미안해 멘트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여성분, 마음을 나누질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저는 남들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게 자립심이 아니라 가족을 남처럼 여겨서 혼자 있던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애인에게도 이러고 유유상종이라더니 대부분 저와 같은 성향이면 다 첫째더라고요. 본인 일은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민폐다.
본심은 숨겨야 한다. 솔직한 것보단 가식적인 게 예의 있는 거고 남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게 제 굳은 신념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외롭죠. 남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남한테 내가 올라온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어때요? 가식적이어야 된다. 민폐 끼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올라온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가식을 떨잖아요. 이때 자기 마음을 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을 버리니 얼마나 외로워요? 허무할걸요? 외롭고 여기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가식 떨고 내 마음을 안 보여주는데 상대도 나한테 가식을 떨어요. 자기 마음 안 보여주고 소통을 못하죠. 그러니 소통을 못하니까 사랑을 못 먹고 남한테도 사랑 못 받고 내가 나 자신을 마음을 버리니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외롭죠. 엄청 외로워질 텐데. 응? 그런데 사실은 저는 속으로는 동질감과 따뜻한 정을 좋아하며 남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으면 일단 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느끼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나 솔직히 당신한테 엄청 인정받고 싶어요. 당신이 나 싫어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상대도 나한테 마음을 훅 열고 솔직하게 들어와요. 이때 소통이 되고 이때 사랑받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내가 사랑받아서 나를 버리지 않게 되고 그래도 내가 행복해지죠. 솔직한 사람을 굉장히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찌 저 사람 저렇게 솔직할까 이렇게. 자, 그대가 가식을 떠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서워서. 솔직한 마음을 왜 얘기를 못할까? 질투까지 하면서 얘기를 못해. 자기 마음이 두려워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다가 상대한테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자,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는데 상대가 나를 이해해줬어. 그러면 행복하죠? 그러면 성공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했는데 날 버렸어. 이해 안 해주고. 그러면 뭐가 올라오죠?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죠? 자, 그 버림받은 마음도 그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도 사랑받은 거예요. 둘 다 손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식적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대는 손해예요. 왜? 내 마음을 첫째는 버렸어. 가식을 떨면서 진실한 마음을 안 줬어. 버렸어. 그래서 나를 버렸고요. 두 번째는 상대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가식을 떨었으니까. 진짜 내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가식적인 마음을 준들 그 사람이 인정한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닌 가식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로부터도 사랑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은 게 돼요. 그래서 하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진실하면 상대가 나를 버렸든 상대가 나를 인정했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내 마음을 인정한 게 돼요. 사랑받은 게 된단 말이지. 그렇지만 가식을 떨면 상대가 나를 외면을 하든 버리든 또는 그 마음을 설사 인정해도 가식이기 때문에 하나도 인정 못 받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를 버리게 된 거고 버림받게 된 거고 진짜로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죠. 에고는 점점 불행해지죠. 외로워지고. 하지만 자꾸 제 속에 무언가가 절 가로막는 느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걸 두려워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내 마음을 줬다가 버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버리면 버림받은 그 두려움을 느끼면 돼요. 그걸 인정해줘. 네가 버림받아서 두렵구나. 힘들구나.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또한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나를 인정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버림받은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인정 안 한 거. 상대 마음을 인정 안 한 거. 솔직하게 인정 안 할 때 이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버림받은 마음조차 느끼면 인정한 게 되는 거죠. 힘들 때 남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도 정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아무 감정도 안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서 두려움도 차단해버린 거예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지. 너무 무서운데 두려움도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하하 웃고 놀다가 집에 와선 굉장히 공허해하고 외로워하며 우울증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허한 게 뭐죠? 내 마음을 다 버렸어. 그러니 공허하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을걸요? 외로워하는 건 외롭죠. 친구가 하나도 없네. 내 친구는 누구라고요? 물리적인 어떤 친구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친구인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인정할수록 버림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많이 인정할수록 어떻죠? 많이 인정할수록 나는 친구가 많은 거야.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겉으론 우울증이 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왜 있을까요? 나를 버릴 때.
나를 수치 주고 공격하고 나를 버려 미워하고 내 마음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울증이 생기죠. 우울하지. 내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 인정 하나도 내가 안 해줘서. 인정 못 받은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거야. 누가 인정을 안 해줬느냐? 내가 안 해줬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죠. 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라님. 일단 진실해지세요.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안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에고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딱 인정하는 거. 일단 내 마음을 늘 안 보고 두려워서 버렸던 에고가 내 마음을 딱 진실하게 보고 인정하려고 하면 엄청 무서워요. 자, 그게 좋은 마음일지라도 여러분은 이러죠. 나쁜 마음이니까 그렇지 뭐. 미움이니까 인정하기 싫을 거야. 인정하기 힘들 거야. 아니,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너 좋아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자, 여러분, 컴퓨터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2분만 잠깐 방송 중단하고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분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뭐가 떴네요. 여러분 뺏고 싶은 애고 떴는데 분리 안 됐군요. 자, 2분 후에 옵니다. 방송 오류로. 야, 이거 초유의 사태인데요. 뺏고 뺏기는 애고를 너무 미워하니까 미움 때문에 훅 끊겼네요. 자, 여러분 들어와 계신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줘 보세요. 제가 잘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지. 잘 보여요? 아, 정말. 아, 우리 현수님이 잘 보인다네. 현수님 잘 갔다 오셨어요? 미국에? 아닌가? 그분 아닌가? 저기구나. 우리 봄바람님인가 보다. 목소리만 들린대. 우리 목소리만 들립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린다는데, 은자님은? 해나무님, 나동수님 잘 들려요. 김선희님, 해나무님, 필주님, 잘 보인답니다. 아우,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끊겼네요. 뺏고 뺏기는 에고에 대한 미움이 엄청 크죠. 아까 우리 미자님이 질문했잖아. 일본과 지금 불매운동 하는데 일본과 우리는 어떤 관념이냐. 뺏고 뺏기는 에고. 근데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강대국이 약속을 딱 지배하고. 역사 중에 그런 일 많죠. 그렇죠? 동물도 이렇게 먹이사슬이 있듯이 사람도 지배관계가 있듯이 에고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달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 민족만이 좀 깨달음의 그 피가 흐르는 민족이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다 침략하고 지배하고 뺏고 뺏기고 했죠.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그 뺏고 뺏기는 에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뺐을 때는 괜찮다고 하는데 남이 뺏으면 저건 나쁜 놈이라고. 미워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본 얘기 딱 그 뺏고 뺏기는 애고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벌써 뺏고 뺏기는 애고가 딱 올라오니까 미워! 너 미워! 뺏고 뺏는 건 나쁜 거야! 이러면서. 나쁜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예요. 목숨을 뺏는 게 나쁘다고 호랑이가 사슴이나 토끼 안 잡으면 몸 죽겠죠. 굶어 죽겠죠. 먹이 사슬로 다 연결돼 있는 거고 그냥 뺏고 뺏기는 마음일 뿐인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었잖아. 우리가 속국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거야. 니들 뺏었지 이렇게. 응? 근데 일본은 또 날마다 우리가 뺏었다고 미워하니까 한두 번 니네가 얘기했어? 그거로? 우리 이렇게 공격할 거야? 또 자기들 공격하고 당한다고 느껴서 미움받는다고 느끼니까 또 미움 쓰고 뺏고 뺏기는 에고에 미움 쓰는 거죠. 뺏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거고 여기는 엄연히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 힘의 논리를 잘 사용해서 미움을 쓰지 않으면 고통받고 다쳐요. 잘잘못을 가리면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시비 분별하는 걸 넘어선 마음 에너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죠. 그 미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일반 회원용이든지 아니면 견성 회원용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제가 잠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자님 뺏고 뺏기는 에고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우리 현승이 미국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우리 해나는 괜찮아요? 많이 놀랬을 텐데 그래도 엄마 가서 다행이구나. 아이고 이제 오셨네. 아유 그래도 여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싶었는데 내일 저 갑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봅시다 우리 현승님. 자, 정희님, 상신님, 향지님, 복순이님, 아유 우리 상신님은 괜찮은가요? 요즘 아주 그냥 주식시장 똥 폭락해서 나는 아주 그냥 걱정이 되네. 요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상황이. 자, 힘을 내십시오. 이 상황은 어려울 때는 넘어갑니다.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근데 이분의 닉네임은 뭔가요? 각 분야의 정상 그들만의 세계. 이 닉네임은 왜 이렇게 지셨나요? 네? 자, 정솜결님, 김진희님, 이남편님, 드디어 다시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괜찮아요, 우리 상신님. 아유, 정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어떤 그 할머니가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우산장사, 한 명은 비단장사. 그래서 햇빛이 쨍쨍 쬐면 아, 우산장사 아들 망하면 어떡해. 그런데 비가 오면 아유 우리 비단장사 아들 어떻게 이랬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시황이라든가 이런 게 출렁거리면 우리 상신님 걱정되고, 그렇죠? 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막 걱정돼. 일본이랑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한다니까 일본에서 무역하는 분 또 걱정되고. 항상 어디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에요. 음지에 계신 분들 지금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얼마나 힘드신가요?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갈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 여러분들은요,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뺏고 뺏기는 애고, 그 마음을 느껴줘야 돼요. 그걸 무조건 미워해서 안 느끼려고. 뺏고 싶은 마음하고, 다 뺏겼어. 이런 마음하고. 뺏겼다는 가장 큰 마음이 뭐죠? 거짓 마음. 누구나 거짓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남의 거 뺏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뺏길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 요거 많이 청산하셔야 돼요. 무의식 속에 그 뺏고 뺏기는 에고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서 버리지 않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서 끝내 분리까지 돼야 돼요. 지금 그게 그냥 뺏고 뺏기는 에고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딱 끊긴 거야. 모든 에고는 다 뺏고 뺏기는 에고예요. 에고가 있을 때는 뺏고 뺏기는 작용을 안 할 수가 없어. 준다 할 때는 이미 준다 할 때는 본성이죠. 깨달은 사람이나 주지, 에고는 이미 준다고 할 때 이미 뺏으려고 주는 거예요. 미끼야. 요만큼 주면 쟤는 더 많이 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수로 쓰는 거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은 없거든요. 에고의 작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에고의 핵심 관념이 뺏고 뺏기는 에고이기 때문에 그 에고를 싫어하지, 다들. 싫어해서 그 뺏고 뺏기는 에고가 아주 센 사람일수록 미움을 많이 받고, 조금 약할수록 그래도 사랑받고. 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면 너무 싫어요. 미워요. 그리고 무서워. 그래서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떴으니까 서로 막 미워하면서 버리는 마음 공명해서 잠시 나갔던 거예요. 우리 상신님, 사랑 세션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수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똘똘하네. 그렇죠. 딱 움츠려야 돼요. 딱 이렇게 사냥감이 올 때까지 이렇게 딱 움츠리고 있다가 오면 탁 덮치면 되니까 좀 잠시 쉬고 휴지기를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남혜영님, 헤라님, 308기 헤라님 사랑 받으러 갑니다. 네, 오세요, 남혜영님. 아유, 보고 싶군요. 김동현님, 저기요. 대답이 없습니까? 이분 김동현님, 우리 그 중국에서 오신 우리 수행자분 아니십니까? 다른 분이에요? 백동현. 어떡해. 이거 죄송해요, 동현님. 나는 동현 이름만 들어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백동현님 생각해. 자, 여러분. 자, 다음 질문 읽고 또 여러분과 소통합시다. 30대 여성분이에요. 보상심리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헤라님, 그동안 막연히 힘들었는데 이제 말로 풀어내기가 가능해져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힘들었던 제 지난날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어릴 적 성추행을 당하고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더럽혀졌다. 사랑받을 수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라고 자기 비하와 학대와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은요, 그대를 잠시 동안 그대를 인격을 모욕하고 뺏었어요. 그대의 존재의 수치를 주고. 하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한테 10년 동안을 뺏었다고. 수치 주면서 학대하면서. 그 사람보다 그대 자신이 더 나빠. 왜 그렇게 합니까? 성추행 당해서 가지나 서럽고 힘들고 이런 나한테 왜 너한테 더러운, 뭐가 더럽습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너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얘야. 이래도 모자라 파네. 그대가 그렇게 뺏는 애고 자기한테 그렇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뺏었어요. 사랑 주지 않고 미워했단 말이야. 뺏었단 얘기는. 하루도 가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고. 왜 가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수치 주면서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뺐으니까. 중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성추행을 당해서 우울증에 시달린 게 아니에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수치 주면서 인정 안 하고 넌 더러운 여자야. 이랬기 때문이야. 성추행 당했어도 괜찮아. 세상엔 너보다 더 힘든 여자도 많고 너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우울증에 안 걸리죠. 나가 나 자신을 수치 주고 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내 존재를 수치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를 숨기고 학업과 병행하느라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그걸 모르는군요.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서 차츰 친구들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갖는 것을 보고 저와 다른 친구들의 마인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순결에 집착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동안 제가 저를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군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남들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안 그렇게 내가 착각했나 봐.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이렇게 해서 참회를 해야지. 뭐가 또 억울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어? 더럽혀졌다고 자신을 비난한 건 저였음에도 알래요? 어떻게든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보상받고 싶었고. 자, 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이번엔 또 남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또 공격할 빌미를 찾았어. 이제 하나를 나를 공격할 게 해방이 됐잖아요. 성관계 자유롭게 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순결에 집착하고 나를 공격했구나 하면서 그 사슬을 끊으니까 이번에는 또 보상심리라는 거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 억울한 마음 들 때 그대 행복합니까? 괴롭잖아요. 그 마음으로 날 괴롭히고 싶고 남을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냥 어떻게든 공격하고 비난하고 뺏고 싶고 미워하고 수치 주고 이렇게 하려는 애고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응? 저와 달리 성에 대해 편견 없이 성관계를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공격하고 싶은 거죠. 그들을 공격한다고 보상을 받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인정해야 돼요. 보상받을 수 없어요. 이미 보상받겠다고 하는 애고가 어리석은 애고고 괴롭히고 싶어서 꼬투리 잡는 애고예요. 공격하고 싶은 애고예요. 무조건 그대는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격. 이렇게 하는 애고입니다. 특히 저는 제가 만난 남자친구들에게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왜 남자친구들한테 보상을 받아요? 응?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자친구를 적게 만난 남자라든지 성관계 경험이 적은 사람이든지 순결한 사람을 만나야 제가 덜 억울해졌던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애고죠. 이상하다는 거 느낍니까? 그 어리석은 애고? 뺏고 뺏기는 애고예요. 절대로 손을 안 보겠다고.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해. 너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도 사귀면 안 돼. 이러다가 이번에는 남들이 막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걸 보더니 나는 그나마 깨끗했구나. 이제 더 내놔. 니들은 성관계 경험 없는 남자들 다 와. 이러고 막 올라온 거죠. 뺏고 뺏기는 애고예요. 뺏고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뺏고 뺏기는 애고를 미워하는 애고죠. 내가 뺏겼다고, 내가 더럽혀졌다고 여길 때 나를 막 미워하고 공격하다가 딴 사람들은 마인드가 더 나보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걸 알고는 오히려 나는 뺏겼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막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뺏고 싶어하는 애고. 제가 저의 순결에 대해 강하게 집착했던 만큼 상대도 순결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삶을 살아온 남자친구에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남자친구의 순결에 집착해서 과거를 묻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렇게 자기와 남을 고통 주는 거죠. 뺏고 싶은 애고예요. 뺏겼다고 여겨서 날마다 뺏고 싶어서 고통을 주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미움의 애고죠.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에게는 제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못해서 계속 만나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미움의 애고. 뺏겼다 뺏었다를 계속 머리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계속 미워해야 돼. 응? 뺏긴 나도 억울하고, 뺏고 싶은데 상대가 뺏고 싶은 거 보면 걔도 믿고, 나의 뺏겠다는 마음도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이렇게 계속 따지면서 뺏었냐 뺏겼냐 이걸 계속 따지면서 그 애고를 계속 미워하고 수치 주는 애고예요. 미움의 애고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되려 남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도 계속 억울하고 만나도 밑빠진 독에 물뿌기처럼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이 억울함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고요. 이 억울함을 올리는 애고가 미움의 애고죠. 뺏고 뺏기는 애고를 미워하는 애고예요. 그래서 뺏고 뺏기는 애고를 인정하는 순간 훅 내려가요. 뺏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단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대는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요. 뺏기는 거에 대한 공포. 내 목숨을 뺏기고 내 돈을 잃고 내 사랑과 명예를 잃고 인정을 잃고 내 존재에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것 이걸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죠. 애고가 엄청 집착하면서 미움 쓰는 애고니까. 그래서 그 애고로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 뺏길까봐 두려운 애고를 인정하고 거기 그 두려움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야 가라앉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뺏길까봐 두려운 그대의 애고를 만나야 됩니다. 순결한 남자를 만나야 제 억울했던 시간이 보상받을 것 같은 이 생각을 없애고 싶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결한 남자를 만나서 제 억울했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그 애고를 인정하세요. 그 애고가 바로 뭐냐? 뺏고 싶은 애고고 그 뺏고 싶은 애고는 누가 그런 마음을 올리느냐? 뺏길까봐 두려워. 손해볼까봐 두렵단 말이야. 그대가 얼마나 이상한지 제가 얘기해 줄까요? 이런 거예요. 너 몇 명의 여자랑 잤니? 그래서 그 남자가 나 3명의 여자랑 잤는데? 그러면 나는 2명밖에 안 잤는데 2명의 남자랑 나 억울해. 나 뺏겼어. 네가 더 이익이지. 나 손해봤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거야. 그게 따질 겁니까? 그게 뺏기고 뺏고 손해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대는 그렇게 이상하게 지금 따지는 어리석은 애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성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지만 더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보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손해 못 봐요. 그대는. 손해보면 뺏길까봐 두려움이 너무 올라서 꼭 뺏고야 말아. 그렇게 성에 대해서도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대가 돈은 손해볼까요? 사랑은 손해볼까요? 인정은 손해볼까요? 어마어마한 이기심의 애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응? 그 뺏길 거를 각오해야 그대 애고는 죽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뺏길까봐 두려운 애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대의 그 고민을 해결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심하시면 돼요. 어떻게? 손해보리라.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지금은 절대 손해 안 보리라. 나보다 순결한 남자를 만나리라. 이러니까 그대가 늘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결심하느냐?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나보다 덜 순결한 남자를 만나리라. 양보하리라. 이렇게 뺏겨주리라. 결심하고 마음으로 포기해야 돼요. 순결한 남자 만나는 걸. 그럴 때 그대는 마음에 평화가 와.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요?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걸요? 너무 그렇게 하기 싫고.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너무 두렵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억울함까지만 올라오면 안 돼요. 두려워야 돼. 그대는 그걸 포기할 때까지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기꺼이 그대보다 덜 순결한 남자를 만날 걸 인정해서 손해볼 걸 애고가 인정할 때 빼앗기는 걸 인정할 때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 때 그대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선택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혼자서 해보시고 안 되시면 마음 공부하러 와서 무의식 속에 그 뺏길까봐 두려운 애고 이기심의 탐심의 애고를 만나시기 바래요. 이 문제가 저의 삶을 크게 아프게 하고 남자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네요. 순결에 집착해 저를 힘들게 했던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스스로 위로해 주어야 남자의 순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결에 집착하는 그 애고를 죽여야 되거든요. 응? 스스로 위로해서 될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나보다 덜 순결한 남자를 만나야지. 기꺼이 손해를 볼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럼 해방됩니다. 고통 없이 해방은 없죠. 마음 안에서. 그렇죠? 꼭 그때의 저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본인을 위로할 게 아니라 참회해야 돼요. 그때의 본인은 그대가 공격한 거지. 그렇죠? 남이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공격한 거잖아. 손해보면 안 된다고.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래서 그때의 애고를 위로하지 말고요. 지금 결심하면 돼요. 손해보리라. 나보다 덜 순결한 남자를 만나서 기꺼이 내가 이익 보는 걸 포기하리라. 그러면 저절로 위로가 될 거예요. 해보세요, 이 방법을. 그러면 단칼에 애고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싶으신 거잖아. 그렇지? 평화를 얻는 방법은 그 평화를 얻지 못하게 계속 집착하는, 순결에 집착하는 애고가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결을, 더 순결한 남자 얻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기꺼이 덜 순결한 남자 없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해결법이고 마음 공부하러 오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 무의식 속에 뺏고 뺏기는 애고, 특히 뺏길까 봐 두려운 손해보기 싫은 애고 만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또 어떤 분이 글 올렸나 봅시다. 기꺼이 손해보리라.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은 성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막 집착하면서 더 이거 안 뺏기려고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와서 너무 괴로운 분들은요. 아이, 손해보지 뭐. 딱 내려놓으시면 해결이 금방 돼요. 그 손해보는 걸 에고는 막 죽기보다 싫어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목숨 걸지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지. 절대 안 줄 거야 라는 마음도 같은 마음인 건가요? 그렇죠. 절대 안 줄 거야. 근데 그게 꼭 돈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뺏고 싶은 애고는 이래요. 여자친구가 와서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오늘 있잖아 회사에서 있잖아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나보고 이렇게 했다? 걔 진짜 얄밉지? 딱 이러면 맞아요 그 여자 왜 그러니? 우리 여자친구한테 힘들었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해받고 싶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뺏는 애가 올라오면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이렇게 하죠. 네가 뭐 잘못했겠지. 너도 뭐 잘한 게 있으면 뭐 걔가 그러겠니? 이런 식으로. 이때 엄청 화가 나죠. 뺏고 뺏기는 애고를 미워하고 인정 못하는 사람은 꼭 그래요. 뺏고 뺏기는 애고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뺏고 싶은 거잖아. 이해를. 마음의 이해를. 그쵸?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논리로 따져서 이해 안 해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해해주면 안 되나요? 뺏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좀 뺏기고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 뺏기는 걸 죽어도 못하는 게 애고예요. 참 불행해. 그때 뺏겨줘야 애고가 딱 죽는데 편안해지는데 뺏기려고 하면 막 너무 두렵고 막 절대 꺾기 싫고 막 절대 네 잘못이 하고 싶고 제일 뺏기기 싫은 게 마음 이해해 주는 거. 절대 이해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잖아. 뭐 물건이나 돈 주고받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을 이해 안 해주려고. 너가 내 마음 이해해줘. 나는 네 마음 이해 안 해줄 거야. 보통 이 마음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 친구끼리도 싸우고. 그렇죠? 무조건 나는 네 편 돼서 이해해 줄게. 이러면 절대 분쟁이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뺏고 뺏기는 애고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미워하거나 두려워서 버리거나 외면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애고를 보면 미움이 뜨거든. 그러니까 벌써 나한테 뺏으려고 오빠 있잖아 회사에서 이랬어 이렇게 하면 벌써 미움이 뜨면서 그걸 왜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그래. 네가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데. 맞죠? 절대 안 줄 거야 라는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뺏고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뺏을 거야 이 마음이죠. 김혜정님 오늘은 뺏길까봐 두려움을 느끼나 메시지인가 봐요. 나 대박센데. 혜정아 너 대박센 거 알아. 맞아. 오늘은 뺏길까봐 두려움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뺏길까봐 두려움 느끼고 그래서 뺏고 싶은 나 느끼고 그 뺏고 싶은 나 미워하는 그 마음도 인정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건 왜 그런 건가요? 뺏고 싶은 애고죠? 뺏고 싶은 애. 벌써 나한테 다 뺏은 거야 에너지를. 그래서 이미 무기력해. 이게 뺏긴 애고예요. 다 뺏긴 애고이자 동시에 내가 나의 에너지를 뺏어버린 거지. 나의 열정과 나의 뭐 어떤 신나고 행복한 마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뺏길까봐 두려운 애고가 다 뺏어버린 거죠. 그 뺏는 애고는요 남한테서만 뺏지 않아요. 나한테서도 뺏어. 자 보세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서 행복할까요? 예. 그 여자도 너한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있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여자친구 마음을 이해 안 해줄 때 되게 행복할까? 아니요. 기분이 나빠. 자기도 이해 안 해줄 때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 뺏는 애고가 나의 기분과 상대의 기분을 다 상하게 하고 나의 행복과 상대의 행복을 다 뺏으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이해 안 해주면서 나도 기분이 나빠. 상대도 나쁘게 해.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이지. 이렇게 착각해. 내가 아니죠. 내가 미쳤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여자친구 기분 나쁘게 할까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게 올라오면 남자친구 얘기할 때 아유 뭐 오빠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면서 빈정거릴 때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나도 기분 나쁘면서 상대도 나쁘게 해요. 이게 뺏는 애고예요. 상대만 뺏고 나는 기분 좋아.
이런 일은 없거든요. 마음 차원에서 뺏는 에고는 나와 상대 모두의 마음을, 기분을, 행복을 싹 뺐고요. 주는 에고는 둘 다 행복한 거야. 사랑을 주는 에고는. 근데 왜 뺐느냐? 뺏길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해를 해주면 상대가 나 이해 안 해줄까봐 두려운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 오빠 이렇게 이해를 잘해주면 상대가 나를 이해 안 해줄까봐 두려워해요. 착각이죠. 망상이죠. 그게 난 줄 알아.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마음 아니거든요. 응? 뺏고 뺏기는 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뺏길까봐 두려움이 어마어마인데요. 그렇죠. 모든 에고는 다 뺏고 뺏기는 에고라 다 커요. 전민경님, 헤라TV 보고 세랑세 시험 보면서 혼자 뺏겼다 하는데 목구멍 쪽이 너무 아팠어요. 목감기 걸린 것처럼요. 뭐냐면 이 살기예요. 뺏긴 살기인데, 자, 뺏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살기는 뭐냐면, 이 뺏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누가 일으키죠? 뺏길까봐 두려운 에고가 느끼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을 안 느껴줄 때 살기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 전민경님은 거기를 들어가라는 신호예요. 살기를 느끼셨으면 뺏길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쑥 들어가시면 훅 내려갑니다. 뺏고 뺏기는 에고가. 뺏고 뺏기는 에고는 뺏는 살기만 느껴서는 안 내려가요. 뺏고 싶은 마음 느끼고 바로 뺏길까봐 두려움도 같이 느껴주면 그러면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몸 반응인 거죠? 네, 몸 반응인데 살기입니다. 이남표님 쏘셨네요. 안녕하세요, 에라님.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또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어요? 제가 대시하던 이성에게 아예 차단을 당했어요.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뺏는 마음으로 갔구만. 뺏고 뺏기는 에고가 올라왔을 때 가서 이렇게 뺏는 걸 했는데 자기는 못 알아차리고 그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뺑치 맞았군요. 카톡을 일주일 넘게 읽지도 않네요. 정말 창피하네요. 자, 남편님 수치 느껴요. 응? 수치 느껴. 무시당한 수치, 버림받은 수치, 다 빼앗긴 수치 느끼세요. 그게 청산되면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봐야 할 관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만 인연이었다 생각하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마음을 안 보니까 문제예요. 뺏고 뺏기는 에고가 올라왔을 때 가서 왜 대시를 합니까? 여자분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이용해서 뭘 뺏으려고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라왔을 때 남편님 하면. 일단 뺏고 뺏기는 에고를 인정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여자분한테 가서 대시했어야지. 응? 남편아, 뺏는 마음. 그래서 그 뺏는 마음을 일으키는 뺏길까봐 두려움. 두 개 다 느껴야 돼. 그래서 그게 내려간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뺏고 뺏긴 에고가 올라왔어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수치당한다고 올라왔네.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정선 행복사랑님. 오늘 잘 넘어지지 않는데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다쳐서 피를 봤네요. 요즘 마음이 뺏고 뺏기는 마음이라는 거라는 게 인지되네요. 네. 사고 나는 게 그 살기예요. 뺏는 살기. 내가 그게 올라왔을 때는요,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뺏고 뺏기는 마음 인지해야 되는데, 그 뺏고 뺏기는 에고를 미워하면서 느껴주지를 않으니까 그 살기가 나를 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뺏고 싶은 내 마음도, 인정이란 뭐죠?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뺏고 싶은 마음을 그냥 분별하지 않고 너 나빠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거야. 두려움도 수치도 없이 느껴주는 거. 뺏기는 마음도 그냥 느껴주는 거. 뺏겼다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수치와 함께 뺏겼어. 뺏고 싶어. 이걸 그냥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에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다 빼앗긴 존재 같아요? 느껴보세요. 나는 다 빼앗긴 존재입니다. 느껴보세요. 다 빼앗긴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안 들고 막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막 아무 마음도 안 느껴지고 막 살기가 올라오고 하면 그 마음을 인정 못한 거죠. 또 하나, 나는 다 빼앗은 에고입니다. 느껴집니까? 내가 다 빼앗았다는 게? 근데 여러분은 빼앗긴 거는 좀 인정하는데 뺏은 건 인정 못하네. 응? 여러분이 만약에 열을 빼앗겼다면 열만큼 뺏은 거예요. 이 마음의 인과법칙은 정확해. 뺏고 뺏긴 에고는 한 몸이죠? 빼앗긴 에고와 뺏긴 에고는 한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 둘 달린 짐승처럼 생각하면 돼. 한쪽은 빼앗긴 에고, 한쪽은 뺏은 에고예요. 열등감과 우월감도 한 몸에
머리 둘 달린 짐승처럼 생각하면 돼. 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둘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뺏긴 게 10이면 뺏은 것도 10이야. 근데 지금 제가 나는 빼앗긴 에고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여러분이 다 조금은 받아들여. 근데 나는 다 빼앗은 에고입니다. 했더니 막 거부해. 그 빼앗은 자기 에고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가 봐요. 여러분 막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둥둥둥둥둥둥 무서워 지금. 여러분 가만히 느껴봐요. 심장이 둥둥둥둥 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다 빼앗은 에고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내 존재가 다 빼앗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그냥 두려움만 올라오지 내가 빼앗은 존재라고 인지가 안 돼요. 빼앗은 존재죠. 맞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이 몸뚱아리 돈 내고 샀습니까? 그냥 받았잖아. 이 눈, 코, 입 다. 엄마를 통해서 다 빼앗았잖아요. 살과 피와 혈액을 통해서 다 뼈 성분까지 다 쪽쪽 빨아서 다 빼앗은 거 맞잖아요. 애기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며 자동차며 전부 빼앗았잖아요. 인정해야지. 다 빼앗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건 인정이 안 되고 빼앗긴 애고는 경험정보에서 여러분이 많이 봐서 그것만 인정이 되네.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다 빼앗긴 애고입니다 하고 마음 인정하기 거울 보면서 그 세션 할 때 그거를 할 때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인정이 되고 나는 다 빼앗은 애고입니다. 할 때 또 그 빼앗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느낌이 없으면 아직 뺏고 뺏긴 에고를 인정을 안 하고 그 에고를 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에고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고를 수치 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마음 인정하기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느껴지고 인정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이다님, 헤라님 내일 면접이 있는데 다시 마음을 보니까 지금보다 월급을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뺏는 에고가 면접에 가는 것 같아요. 면접에 붙을 자신이 없어요. 돈을 더 벌겠다고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요? 뺏는 에고를 인정 안 하는 거지. 월급을 더 받겠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지금 그 뺏는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분별하고 있잖아, 자이다야. 아휴, 우리 자이다는 어떻게 한국 사람 아닌데도 이렇게 분별심이 한국 사람 이상으로 세니. 헤라님이 뭐라 그랬지? 뺏는 에고가 나쁜 에고가 아니에요. 그냥 뺏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나쁘다, 좋다, 미워하고 두렵다고 버리는 게 그게 에고라고 했잖아. 12 분별심이. 근데 너 지금 월급 더 받겠다는 마음을 가니까 이건 나쁘다고 하잖아. 월급 더 받겠다는 게 왜 나쁜 건데? 당연한 거지. 걔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월급 더 받겠다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 난 취직이 안 될 것 같아. 면접에 못 붙을 것 같아. 이 마음이 올라오죠. 붙기 싫은 거야. 뺏는 자기 모습 안 보려고. 빼앗는 자이다야. 그게 너야.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란다. 너를 인정해봐. 월급 더 받고 싶은 너. 뺏고 싶은 너를 인정하는 게 이 마음공부야. 나는 다 빼앗은 에고입니다. 인정해봐. 나는 월급을 더 받고 싶어요. 다 뺏고 싶어요. 그냥 인정해. 이걸 갖다 나쁘다고. 헤라님이 언제 나쁘댔어 마음이.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미워하니까 지금 방송이 끊긴 거야. 이 자이다 때문에 끊겼네 이제 봤더니. 네가 그렇게 미워하니까. 왜 미워? 월급 많이 받아야지. 그럼 월급 쥐꼬리만큼 받고 고생해야 돼? 자이다가? 넌 자이다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돈 많이 받아. 알았어? 자이다야. 자, 월급 많이 받아. 알았지? 월급 많이 받는 자이다를 허락한다. 다 뺏는 자이다를 허락한다. 괜찮아. 너는 뺏을 자격이 있단다. 저 뺏는 마음 좀 느껴봐. 그걸 막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고 나쁘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인정하라는 게 뭐야? 분별하지 말고 느끼라는 거잖아. 뺏을 거야. 이렇게 느껴. 당연히 난 붙을 거야. 이렇게 느껴. 네 거야. 그 회사는. 알았어? 이렇게 자이다야. 네 거야. 이 회사는. 내가 월급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야지. 나는 면접에 붙을 거야. 이러고 가야지. 당당하게 선언하고. 너를 수치 주면서 네가 뺏는 애고가 가서 지금 붙으려고 가지. 넌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잖아. 이런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아직 분리가 안 되라고. 다 뺏고 와라. 자이다. 나쁜 마음 아니다. 자이다를 인정해. 뺏고 싶은 자이다를 인정하면 된단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많을 것 같아. 뺏는 마음 올라오면 인정 안 해주고 나쁘다고. 나쁜 게 어디 있어?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쁘다고 미워하니까 못 뺏는 거지? 인정한 만큼 뺏어요. 뺏고 뺏기는 게 이 우주의 원리야. 여러분 그게 놀이란 말이야. 놀이. 여러분은 막 그게 심각하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있고 즐기는 거지.
뺏는 마음, 뺏긴 마음을 인정하면 뺏길 때도 남이 뺏어갈 때도 저 나쁜 놈 이러지 않아요. 순순히 뺏겨줘. 어이구 그래. 다음에 보자 이러고 뺏겨줘. 그래서 다음에 또 내가 신나게 뺏고. 인생은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리 심각하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훅 못 쓰니까 내 인생이 응?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우리 자이다 이번에 면접에 못 붙으면 오지마 너. 기꺼이 뺏어줘. 자이다는 맨날 월급 조금 받고 고생만 하려고 태어났니? 뺏고 싶은 자이다 마음을 인정해 주렴. 알았니?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단다. 네가 인정 안 하고 미워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인정해줘. 뺏고 싶은 마음 인정하고 면접에 붙어라. 최용숙님 쏘셨어요. 무의식 정화 다녀왔어요. 엄마의 무시당해 비참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오늘 전화하여 여태까지 다른 마음으로 통화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떡해. 우리 영숙님 글 읽는데 그 영숙님 엄마 마음이 됐는데 그 서러움이 눈물이 나네요. 영숙님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엄마가 너무 서럽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구나 어머님이. 아유 세상에 서러워라. 영숙님 언제 기회 되면 마음 깨우기 명상에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우리 어머님이세요.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사랑 많이 드릴게요. 너무 사랑이 고파 어머님이. 마음에서 여자로 한 번도 사랑 못 받아서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수치스럽고 서러운 여자가 있어요. 너무 딱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 공부에 와서 사랑 한번 받고 가시게 하시면 좋죠? 해보세요. 자, 스텔라님. 오늘도 아름다우신 헤라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집착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스스로에게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착했어요 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쇄골 아래 오른쪽 첫 번째 갈비뼈와 가슴뼈와 만나는 부분이 아파왔습니다. 6일간 그랬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소중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착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몸치유를 하시면 좋아요. 연단이나 몸치유를 하시고 그 멘트를 계속 하세요. 반응하고 있죠? 반응하고 있잖아요. 스텔라님은 우리 마음 공부 하신 분이죠? 그러면 그 마음 인정하기 명상 계속 하면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버림받았냐? 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럽고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되게 무서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버림받은 여자가 있어. 그 마음을 느끼면 돼요. 응?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두렵고 버림받아서 열등하게 느껴지고 이랬던 기억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그 나의 마음을 자꾸 느껴주는 기억 버리기 명상을 하십시오. 하셨죠? 박향진님. 헤라님 오늘 저희 둘째 딸이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받으러 갔다가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해서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게 뺏는 마음인가요? 아니요. 둘째 딸이 귀엽군요.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대가 뺏긴 에고로 투사한 거야. 딸이 뺏겼다고 느낀 거야. 딸은 뺏긴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준 건데 그대는 그 딸을 보면서 쟤 뺏겼지. 뺏긴 자신의 모습을 투사해서 보고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뺏긴 자기 모습이. 무의식 속에서 그 뺏긴 자기를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 뺏길까 봐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을 못 느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딸이 계속 저렇게 뺏기고 다닐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그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화를 냈잖아. 두려움을 느끼세요. 뺏길까 봐 두려운 내 모습. 그걸 딸이 보여주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뺏길까 봐 두려움을 엄청 느끼고 딸이 계속 저렇게 뺏기고 다닌다면 어떻겠어. 무섭지, 두렵지. 응? 왜 두려워요? 나 죽고 나서도 제가 저렇게 바보처럼 맨날 뺏기고 인생을 잘 못 살 거야? 이렇게. 뺏기면은 못 살까 봐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잘 못 살까 봐. 그 두려움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복순이님. 저희 집 화장실에 물이 새서 관리실에 전화하니 오기 싫은 듯 불성실하게 전화 받더니 막상 집에 와서도 그렇게 굴어서 나가 필요 없어 나가 하며 처음으로 남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미안하다며 고치고 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얘기해서 결국 고치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두렵고 수치가 뜬 거죠. 그대가 미움을 쓴 거야. 관리실 그분이 엄청 미움에 애고인 거예요. 뺏는 애고인 거예요. 절대로 안 뺏기고 손에 안 보려고. 그렇지? 그 미움 쓰니까 막 헉 소리 지르고 미움 쓰고 나니까 그대가 뺏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뺏길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그 두려움에 따른 수치까지 올라와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뺏고 뺏기는 애고를 너무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기분 어때님? 쏘셨습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링블링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뺏겼다고 느끼죠. 특히 수컷의 본능이에요. 왜 우리 개들도 그걸 하더라고요. 영역 싸움을. 그래서 우리 이 옆집개 생긴 거는 막 별볼 일 없이 생긴 개도요. 막 이러더라고. 저쪽에서 개가 오면. 그리고 막 수컷들은 막 이렇게 영역 표시로 소변 보죠. 여기저기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좀 내려보세요. 지금 그 수컷의 본능 뺏길까봐 딱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야. 예를 들어 익숙하거나 인정한 사람들 이외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주면 좋겠고 따라서 상호간에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 보니 혹시 이게 뺏기기를 거부하는 애고와 연결되어 있는지요? 딩동댕 빙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해제하는 게 무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기꺼이 뺏겨줘야 돼. 기꺼이 무장 해제를 해서 내 영역에 남이 들어오도록 막 내 마음을 막 해집고 다니도록 내가 딱 열어 제껴야 돼요. 그래야 마음 공부가 돼요. 무의식이 열리고. 근데 현대인은 딱 이게 닫고 있잖아. 여기까지만 들어와. 그대뿐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고요. 남자들은 더 그래요. 딱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위험 감지를 하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처자식을.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빗장을 여셔야 돼요. 불편함을 느끼는 그 두렵고 딱 경계하는 거죠. 그 마음을 빗장을 풀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없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솔직한 내 마음. 거리 유지는 뭡니까? 가식을 떤다는 거예요.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하고 솔직한 애고가 되는 게 그 애고를 버리는 비결이고 애고가 다 버려져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지금 기분 어땠니? 그 불편함이 두려움과 수치고 방어막이고 가식임을 아시고 뺏는 애고임을 아시고 뺏는 애고죠. 아시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뺏는 애고는 그 뺏길까봐 두려워서 뭔가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운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빗장 해제를 하십시오. 김진수님, 헤라 스승님, 저 김진수입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열등감이 조금씩 청산되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서울의 마음 세션 하면서 열등감이 많이 올라오셨었거든요. 자, 최민영님 쏘셨어요. 헤헤, 오늘도 멋진 우리 혜라님, 내일 민영의 인생에서 아주 멋진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우리 민영이 심화상담 하니까 지금 이렇구나. 바로바로 혜라님과의 심화상담 몹시 설레고 떨리네요. 가슴이 콩닥콩닥 깍 멋진 우리 스승님 내일 봬용 사랑해요 하셨네요. 자, 내일 보자 우리 민영이. 자, 여러분 다음 질문 하나 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20대 남성분이죠. 저는 도저히 남한테 굽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엄청 심각해요. 모든 애고가 이거죠. 꺾지 못하는 애고, 굽히지 못하는 애고, 남의 밑에 있지 못하는 애고, 이겨먹으려는 애고예요. 그런데 이 애고야말로 정말 치명적이에요. 첫째,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둘째, 절대 사랑받을 수 없어요. 셋째, 절대 출세할 수 없고 인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끌어줄 사람, 선후배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게 이거예요. 외로워집니다. 끝내는. 응? 그리고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고가 죽지를 않으니까요. 꺾을 때 애고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꺾을 때 꺾고 싶죠. 머리로는 이분도 아마 꺾고 싶을 거야. 근데 두려움이 올라와. 이 두려움은 뭐야? 애고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열등의식이. 내가 꺾을 때 죽을까봐. 확 꺾어서 두려움을 느껴야 이때 애고가 죽고 나는 편안해지고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죠.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에 제 고민 중 하나가 저는 윗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남한테 도저히 굽히지를 못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남의 사소한 지적질에도 기분이 크게 언짢아집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연배가 높은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저는 이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굽히지를 못해 애를 먹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쳐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남에게 순종하며 굽히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 말이죠. 머리로는 남한테 굽혀야지, 잘해야지 알고 있지만 남의 말에 저항하는 반항심이 너무 강해 절대 도저히 굽히지를 못합니다. 자, 이분 대단하네요.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대단하죠. 그리고 이 마음에 그냥 딸려가요. 보통 20대 남성분들은 참 어때 뭐 이러면서 그냥 반항심을 쓰는데 이분은 굽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항심으로 못 굽히고 있는 게 참 내 인생에 치명적이구나. 굽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야, 똑똑한 분이네요. 그래도 이미 이렇게 머리로 알고 시작하면 언젠가는 꺾을 수가 있죠. 그 반항심을 느껴주셔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뭘 얘기할 때 막 올라오는 반항심과 꺾지를 못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막 느껴주세요. 계속 느끼면서 억지로 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꺾어져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을 안 느끼고 너무 놀래서 이 반항심 나쁘지 하고 그대는 훅 버릴 거야 아마. 올라오면.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어른이 막 얘기할 때 반항심이 올라와. 이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 이거 어른한테 반항하는 건 나쁜 거지 하고 분별심 내면서 이 마음을 훅 버리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러면 이 반항심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반항심이 꺾이지를 못합니다. 이 반항심이 청산이 되고 소멸이 되려면 인정해줘야 되고 인정해준 건 느껴야 돼요. 느끼세요. 반항심 애고를. 느끼세요. 느끼고 그 괴로움을 인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훅 꺾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느껴주시라는 거 조언 드립니다. 저는 항상 어디까지 했죠? 굽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딜 가든 트러블이 발생하고요. 누가 내 위에 있고 싶어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만약에 그대와 똑같은 사람이 그대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나를 이겨먹으려고 해 얘가. 그리고 항상 내 위에 있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아니죠. 나는 절대 사랑 못 받을 짓을 하면서 그게 잘난 애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애고가 잘난 애고냐? 가만히 내 모습을 볼 때 나도 나 같은 사람이 꼭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럴 때 사랑받을 만하고 잘난 애고예요.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옆에 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대와 똑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절대 내 말에 수긍을 못 해주고 반항심을 항상 올리며 나한테 꺾지를 못하고 항상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똑같아요. 그대가 하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버림받는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미운 모습이고 우월한 모습이 아니고 열등한 모습인데 이 에고는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남이 했떡 있으면 나 우월한 줄 알고 절대 못 굽히면 난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남들이 다 떠받들고 인정할 줄 착각하죠. 어리석은 에고예요. 어떤 모습이 아름답나요? 탁 굽히는 모습. 남을 인정하는 모습. 기꺼이 남의 밑에 있겠다는 마음이 멋진 마음이고 예쁜 마음인데 쉽지 않죠. 머리로는 아는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반항심. 그걸 느끼는 방법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대 무의식 속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꺾으려고 할 때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안 느끼고 싶어. 피하면서 반항심을 대신 올려요. 그래서 반항심을 충분히 느끼다 보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죠. 그게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내가 굽혀줄 때 버림받지 않아요. 사랑받지. 하지만 거꾸로 착각하게 만들어. 왜곡되게 본다고요. 에고는. 그래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올려요. 반항심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도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훅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처럼 반항심이 심하고 열등감이 뭐죠? 나와 남의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열등감이 세다고 하죠. 그 열등감이 센 분들은요. 마음 공부하러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자기의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애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그 사랑받고 싶은 애고 그 둘을 인정하게 합니다.
먼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인정하고 나면 저절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하게 되죠.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반항심은 내려가고 순순히 꺾어요. 에고가 사랑스러운 에고로 바뀌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참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열등감 에고죠. 절대 지지 않겠다고, 이기겠다고, 그 이기겠다는 모습, 남을 이겨먹겠다는 모습이 멋진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방송용으로 부적합한 언어지만 이겨먹겠다고 하는 에고는 재수없는 에고죠.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 있기 싫죠. 나를 뭐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꼭 져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이겨먹어야 돼. 그런 에고죠. 미운 에고예요. 인정 못 받는 에고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반항심과 경쟁심. 인정해준다. 느껴준다. 두 번째, 그걸 인정하다 보면 두려움이 올라올 거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그때 두려움도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꺾게 돼요. 더 빠른 방법.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와서 무의식 속에 그대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에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사랑에 집착하는 에고 둘을 만난다. 그러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기꺼이 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남과 더불어 하는 일을 하거나 어느 조직의 지도자가 되든 부하가 되든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대는 인덕이 없게 돼요. 옆에 사람이 안 오게 돼. 미움받게 돼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혼자 있게 됩니다. 반드시 꺾고 인정하고 청산해서 기꺼이 남한테 굽힐 수 있어야 그대가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꼭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정희님 쏘셨고요. 헤라님, 막상 뺏길까봐 두려움을 느끼니 계속 손해보고 살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싶어요. 이번 생에는 뺏기고 살아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꺼이 손해보고 살겠다 결심하고 끝도 없이 무조건 뺏기고 살아도 되나요? 손해보려는 사람은 이익을 볼 것이고요. 이익 보려는 사람은 손해볼 거예요. 그래서 뺏고 뺏기는 에고가 위협하는 거야, 그대를. 자, 너 이거 계속 이렇게 느끼잖아? 관념의 저항이죠. 지금 이렇게 뺏길까봐 두려움을 느껴주면 어떻게 되죠? 뺏고 뺏기는 에고가 죽죠. 그러니까 이 에고가 안 죽으려고 계속 생각을 굴리는 거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너 잘못하면 손해 계속 보고 살아. 너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너 큰일 났어 이제. 넌 불쌍하게 살 거야. 다 뺏겨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서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안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에고가. 소멸되지 않으려고. 에고는 저항하죠. 여러분. 응?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손해보려고 마음먹고 이걸 계속 느끼다 보면 절대 손해 안 봐요. 헤라님이 손해봅니까? 이익 봅니까? 여러분 보기에. 응? 저는 이익만 보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은 어때요? 늘 주는 마음. 늘 뺏기고 손해보는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처럼 이익을 보고 나처럼 사랑받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막 소통하고 놀고. 헤라님 이쁘다고 막 해주고. 그렇죠? 자, 손해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기꺼이 손해보겠다. 이래야 그 애고가 꺾고 죽어요. 근데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서 뺏길까봐 두려움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기꺼이 손해보겠다 결심해야 죽어요. 이익 보겠다 하는 순간 걔는 죽지 않고 그 애고는 그 수행하는 애고는 이익 보려고 수행하게 되고 하나도 공부가 안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에서는 늘 손해보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 손해보게 하는 애고가 누굽니까? 뺏으려는 애고가 손해보잖아요. 상대도 내가 뺏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상대도 뺏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뺏길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이 뺏는 애고를 이렇게 죽이는 과정이에요. 내가 뺏는 애고가 이렇게 내려가서 주는 마음을 써요. 상대도 주는데. 근데 뭐 이 뺏길까봐 두려움 안 느껴서 계속 뺏는 애고 쓰면 어떻게 돼요? 상대도 뺏는 애고 쓰고 계속 뺏길 거예요. 질문, 베스트 졸리님, 헤라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지리산 가는데 혹시 저처럼 혼자 오는 사람들도 많나요? 막상 혼자 가려니 두려워요. 많아요. 졸리님, 괜찮아요. 혼자 오는 분들 많고요. 혼자 오면 또 혼자 오는 이점이 있어요. 같이 오면은 막 이렇게 의식이 분산이 돼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데 혼자 오시면은
의식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좀 쉽고 훨씬 편하고 부담이 없죠.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막 울거나 소리 질러도 괜찮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자, 베리님 쏘셨습니다. 저번 주 헤라TV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대판 싸우셨어요. 미움이 떠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미움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아직 두려움이 많이 떴어요. 아이고 노력했군요. 막 싸웠어. 그 두려움, 그 미움을 이렇게 쳐다보고 느껴주니까 두려움이 떴어요. 왜? 미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을 훅 느껴주지를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모습이 두려운 마음만 느끼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다 나가고 나면 미움도 훅 인정하게 되죠. 그래도 헤라님 자우성가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감사했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았잖아. 미움을 보고 도망가거나 막 서럽거나 무섭거나 막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두려움이 떴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느끼려고 노력했잖아.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그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자기 미움도 다른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고 느껴주면 될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자기 미움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미워할 때 그 미움을 느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느껴요. 자기 미움이 올라와서 자기를 막 미워할 때 그 미움을 딱 느끼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버려버리죠. 자꾸 버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야. 자기 미움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인정하고 느껴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아주 그냥 그 수치스럽고 두렵고 미워하는 마음을 딱 이렇게 느껴주면 조금 올라오다 내려가는데 늘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느껴주질 않는 거야. 그걸 느껴줘야 돼요. 응? 나를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고 느껴주면 될까요? 그렇지. 나를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고 느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단다. 분별하면 안 돼. 아까 자이다처럼 너 나쁜 애지. 왜 너를 자신을 미워해? 하면서 미워하면서 느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그 미움 자체를 느껴줘야 돼. 분별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를 미워하고 가해하는 그 미움. 그걸 그냥 느껴줘야 돼. 분별하지 않고. 알았지? 요때 여러분 항상 마음을 인정할 때 분별심에 빠져요. 이건 나쁜 마음이지. 이건 좋은 마음이지. 이러면서.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집착하고 나쁜 마음이면 버리고 미워하면서 막 안 느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미움을 쓰면서 느끼니까 분리가 빨리 안 되는 거죠? 분별심부터 분리하셔야 됩니다. 응? 아셨죠? 자, 김규리님, 헤라님 지난주 화요일 지역도우미 서약서 쓰고 난 후 갑자기 낳아주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밤낮으로 기침에 가래가 나오면서 오늘은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하기까지 합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을 안 나고 답답합니다. 무엇을 인지하고 허용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자, 지역도우미 서약서를 쓴다는 얘기는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 뺏고 뺏기는 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죽겠다고 한 거죠. 그대는 이제까지 뺏고 뺏기는 애고를 엄청 미워하면서 안 봤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었거든. 아빠 마음이에요. 뺏고 뺏기는 애고. 자기가 원하는 그 종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자식들도 버리고 가는 엄마. 얼마나 뺏는 애고예요. 그렇죠? 되게 미워했잖아. 근데 이제 그 애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 다음부터 기침, 가래 나오는 건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 미움을 엄마를 용서하면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그래 인정하겠어. 엄마의 그 뺏고 뺏기는 모습이 나야. 그 마음을 인정하겠어 하니까 이제 그 미움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은 안 나고 답답합니다. 서러움은 아주 밑바닥에 있죠. 인정을 못하는 애고죠. 그 뺏고 뺏기는 그 애고를 인정하려고 머리로는 마음 먹었는데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야. 반항심이 나가는 거예요. 반항심이 나갈 때는 서러움도 안 올라오죠. 뺏고 뺏기는 애고에 대해서 미움 쓰면서 반항하던 애고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대가 꺾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으로 항상 에너지장이 꺾지를 못하고 항상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반항심 때문에. 그 반항심이 죽어가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뺏고 뺏기는 애고에 대한 미움, 반항심. 그렇죠? 절대 거부하고 나는 아니야. 우리 엄마 같지 않아. 막 이랬던 애고. 그래서 막 오만하게. 남 위에 항상 있으면서 뺏고 뺏기는 애고는 다 나쁘다고 지적질하면서 버리고 무시했던 그 애고가 죽는 거예요. 죽고 있습니다. 이게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몸 치유를 많이 하십시오. 연담 많이 하시고 규리님. 김미숙
김미숙님, 혜라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상하고 마음 인정하기 4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4가지를 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네요. 미움이나 버림, 빼앗긴 애고는 얼굴이 괴물이 되고요. 사랑은 편안한 얼굴이 되네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이유 없이 아팠는데 미움애고 하면서 턱이 일그러지고 당기더니 이제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왜? 턱이 아픈 건 왜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인데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내 미움의 애고를 인정을 안 해줘. 걔를 버리고 스트레스 줘. 미워해. 수치 줘요. 그 수치심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해진 거예요. 미움의 애고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마음 인정하기 명상의 효과가 커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조금 하다가 안 하고 버리고 있는데 하세요, 여러분. 가끔 지난번에 서울 지부에 갔더니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멘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미움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이 멘트를 알려줬어요. 미움을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그 멘트를 한 그 다음날은 꼭 미움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대. 또 안 하다가 또 한 번 해라고 했으니까 해보니까 또 미움받는 일이 일어나서 두렵대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자, 그러면 애고가 안 버려져요. 자, 여러분, 좋은 거예요. 미움받는 일이 일어나면 머리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죠. 미움받는 일이 일어나야 미움받은 두려움이 올라와서 나가죠. 두려움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사라지죠. 내 무의식 속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미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은 조금 이게 저항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미움의 애고를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미움받을 거야. 인정을 딱 해야 되는데 이분은 수행을 아직 안 하신 분이라 그런가 봐요. 미움의 애고를 딱 인정하려고 하면 미움받으니까 그 두려움이 뜨면 그 두려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이니까 그거 나가니까 좋은 거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거야. 미움받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안 보니까 안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때 그 반응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절대로 편안하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훅 나가는 애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려움과 수치와 괴로움을 겪는데 그걸 버텨야 되죠. 효과가 아주 좋은 건데 그분이 안 하셔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염력이 아주 세신 분인가 봐요. 그분이. 조금만 하면 청산이 되면서 금방 현실이 바뀔 텐데 미움의 애고가 죽지 않으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관념이 저항하죠. 생명체라. 근데 우리 미숙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떤 저항이 와도 이게 관념의 저항이고 가짜구나 알고 그냥 인정하고 멘트하면서 그냥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애고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는 방법. 관념이 청산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딱 하나에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면 돼요. 미움을 청산하는 방법은 미움을 인정하는 방법은 빨리 미움의 애고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미움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각오를. 그리고 뺏긴 애고를 빨리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신다면 뺏길 걸 당연히 각오,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손해보리라.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두려움도 올라오고 막 뺏길까봐 두려움에 막 뺏긴 막 수치와 막 절대 안 뺏기고 싶은 저항성, 반항성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 나가고 나면 편안해지면서 그 애고는 소멸되고 내 인생에서 뺏기는 애고의 힘이 약화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 과정을 다 무시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겪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어려운 난관에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여우 피하래도 호랑이 만난다고. 그냥 여우 왔을 때 돌파! 미움 받겠어! 이러면 미움 애고가 청산이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응? 미움 안 받으려고 할 말 못하고 못할 말 하고 이래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정면 돌파하셔야 되죠? 미수님 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님, 히다이어리님, 우연히 유튜브 실시간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수도 없이 계산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다 손해봐요. 생각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더 뺏기기 싫은 마음이 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손해봐도 괜찮고 뺏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오케이. 처음 들어오셨는데 아주 똑똑하시네요. 맞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막 계산해서 손해 안 보려고.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손해도 봤다가 이익도 봤다가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걸 계속 계산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손해봐요. 그냥 그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좀 손해보면 뺏긴 마음 올라오면 뺏긴 마음 느껴주고 조금 이익 보면 이익 본 마음 올라오면 느껴주고 이래야지.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는 애고는 누굽니까? 뺏기는 애고 인정 안 하려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소소님, 헤라님 요즘 열등한 나연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인정하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게 위협하는 거죠? 인정 못하게 하려고. 그 관념이, 열등한 관념이 인정 못. 진짜 열등이는 뭐지? 나연아? 인정 못하는 애고. 내가 못났는데 나 못났어요 헤라님. 나 참 못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것도 못해주고 나 열등해요. 이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못난 사람은 지가 못난 걸 몰라. 인정을 안 하지. 제가 뭘 못났습니까? 이 정도면 잘했지. 이게 진짜 열등이란다. 네가 못난 거, 열등한 거를 인정하면 너는 그게 우월이고 진짜 멋진 사람인 걸 왜 몰라? 헤라님이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 나연이가 그 열등하고 못난 나를 딱 인정할 때 멋지게 보일 것 같아. 나를, 내 마음을 딱 인정할 수 있는 용감한 여자라서 멋진 거지. 근데 찌질하게 나 열등한데 그거 알면서도 인정 안 하면서 아, 나 열등 안 해. 괜찮아. 내가 뭐 열등해. 수치스럽고 찌질하지. 그게 진짜 열등인 거야. 네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야. 인정하지 못하면 열등이지. 버림받을 걸 각오하고 인정해라.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러지? 걔가 널 위협하는 거야. 너 버림받아 이러고 인정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 열등이가. 그때 그냥 그래 버림받자 이렇게 하고 딱 그래 나 열등하다 탁 인정해봐 나연아. 그때 용감한 네가 될 거야. 자기의 열등한 에고를 기꺼이 인정해서 마음으로 그 에고를 죽일 수 있을 때 용감한 사람이 되고요. 무섭지 않아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 열등하지? 너 무능하지? 너 돈 얼마 벌어? 이럴 때. 그럴까봐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자기 열등한 걸 딱 인정했어. 그러면 뭐가 무서워? 누가 와서 너 열등하지? 응? 나 열등해. 나 무능해. 돈 얼마 못 벌어. 당당할 수 있어요. 무서울 게 없어. 여러분 담대해지는 길이에요. 자기 열등이를 인정하는 길. 나연아 인정해라잉? 알았지? 화이팅! 우리 나연이 화이팅! 헤라님이 있잖아. 헤라님이 절대 너 안 버릴게. 우리 나연이 인정하면 더 안 버리지. 인정 안 해도 안 버릴 거야.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까. 그렇지? 빨리 인정하면 더 이뻐해 주지. 사랑한다. 김뜻돌님, 마이 러브 헤라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요. 저 오늘 요즘 매일 연달하면서 공연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랑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청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연단하고 나면 두려움이 실시간으로 엄청 올라와서 순간순간 느껴지고 있어요. 저 드디어 내일 오디션이라 용기 한 번만 주세요 헤라님. 저도 사랑합니다. 화이팅! 우리 뜻돌이. 네가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너는 영원히 1등이야. 노래 최고 잘해 우리 뜻돌이. 자신 있게 해라. 뜻돌아 잘하려고 하지 마. 꾸미려고 하지 마.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이게 나야. 그냥 보여줘. 실수해도 쫄지 마. 그냥 이게 나야. 여러분 이게 저예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저예요. 이렇게 그냥 보여줘야지. 네가 잘해야지 1등 해야지 멋지게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은 뜨게 되고 당당한 너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 거야. 찌질하게 될 거야.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1등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를 보여주겠다.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하렴. 다 내려놓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우리 뜻돌이 화이팅! 자, 여러분 우리 뜻돌이가 내일 한 350명 중에 한 10몇 명 뽑혔대요.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근데 내일 그 본선에 나간대. 용기를 주십시오.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떨지 말라고. 고진윤이 헤라님 요즘 몸수행으로 등산을 하는데요. 혹시나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얘 뱀이 나오면 피해 가면 되지. 뭘 어떻게 해. 이거 뭘 묻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진유님. 뱀이 나오면 피해 가 그냥. 이렇게 피해 가면 되잖아. 물릴까 봐? 아유 그건 네 운명이야. 할 수 없어. 물리면은 응급조치 해야지. 응? 뱀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등산을 못하면 어떡하냐. 괜찮아. 이게 막대기 하나 들고 가. 옛날에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저희 외갓집이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농약 살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 막대기 들고 와요. 그때는 그 살모사나 방울뱀도 많았어요. 독사죠, 그렇죠? 그래서 뱀이 오면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다녔어. 어린 저도 그랬는데. 진유야, 헤라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뭘.
할 수 있어. 최성희님, 헤라님 동영상 보고 나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상대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잘 되었는데 오늘 미움이 떴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미워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다 미워하는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아직도 다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미움이 어떤 건지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성희님, 최성희님, 마음 인정하기 명상해보세요. 거울을 딱 보고 나는 미움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이거 하세요. 그리고 나는 버림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나는 미움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워요. 나는 버림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요 멘트를 하십시오. 최성희님, 그게 그대의 핵심 관념이에요. 자이다. 헤라님 말씀 여러 번 듣고 방송 끝나고 명상하고 청산하겠습니다. 다시 느끼다 보니까 나는 뺏을 자격이 있어요. 헤라님하고 심보리 언니 응원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재밌게 뺏고 뺏기자. 그래, 허용을 해주렴, 자이다야. 자, 이진아님, 헤라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헤라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가실 것 같아요. 진아야, 헤라님, 그렇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그럼 어디 있을까? 응? 좋은 곳? 좋은 곳이 어디지? 네 마음. 네 마음 안에 있어. 응? 우리 진아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아의 마음으로 가셨어요. 진아가 어머님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하고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면 어머님은 행복한 거야. 네 마음 안에 있으니까. 네가 화내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면 불행한 거지. 부모님은 엄마는 네 마음 안에 있단다.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지. 진아님 어머님 부디 편안하게 잠드세요. 그리고 우리 진아 축복 많이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항상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늘 거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축복합니다. 자, 윤정희님, 저도 40년 이상을 못 꺾었어요. 절대 출세 못하고 절대 성공 못하고 절대 사랑 못 받는 거 진실입니다. 자기 경험담이에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못 꺾는 에고만큼 미운 에고가 있는 줄 알아요? 뻣뻣하게 와갖고 헤라님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게 뭐 이쁩니까? 꺾는 에고라요. 헤라님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이래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미움받습니다. 강민정님, 헤라님 저 이번 주에 일본 여행 가요. 남편이 이 시국에 못 가겠다고 해서 취소했고요. 전 환불 안 된다고 해서 뺏기기 싫어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일본 가는 출국장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렵네요. 에휴, 민정아, 네가 미움의 애고가 또 한탕 했구나. 그거를 미움 받으려고 가는 거 맞아. 지금 이 시국에 가면 너 미움을 받지 안 받겠어? 각오를 해. 미움 받을 각오를. 엄청 미움 받을 거야. 그걸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든 미움 안 받으려고. 뺏기는 것 같아서 돈 환불 안 되니까. 가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지. 어떻게 미움을 안 받고 가. 응? 그 두려움 느끼면서 미움 받으면서 가. 응? 그리고 좀 돈 뺏기면 어떠냐? 이 시국에 왜 가? 국민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응? 아이고 이 녀석아. 청산 많이 하고 와라. 네 미움 많이 보면서. 은지, 헤라니 못마땅한 남을 공격하고 이기고 그런 자신을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공격성을 인정한 건가요? 인정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자기 마음을 인정한 사람은 남한테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한테 그렇게 미움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못한 사람이 그걸 주로 씁니다.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해서 막 그렇게 쓴다고. 인정을 해서 써서 사랑을 받으면 모를까? 미움을 받는데요? 응? 그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이 언니는 참 특이한 분이군요. 보통은 가해자, 피해자 에고가 한 몸인데 사람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냐면 피해자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격 당한다고 다들 이러는데 이분은 가해자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자기를 좋아하고 우월한 줄 알고 막 써요. 그러다 자기보다 큰 가해자를 만나면 엄청 큰 피해자가 올라올 거예요. 엄청 고통받게 돼요. 마음으로 인정한 사람은 함부로 그걸 쓰면서 즐기지 않습니다. 남 공격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즐기겠어요. 그런 자기를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거와 인정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거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하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을 때 혼내줄 때 공격하지 아무한테나 공격하면서 그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 안 하고 하도 버려서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최선희님, 자, 모든 내용이 통으로 다 제 얘기네요. 죄책감도 순결에 대한 이상한 마음도 어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나는 여기 한 명이 더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참네. 아까 그분도 신기했는데 우리 선이도 이런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게 뺏고 뺏기는 게 돼? 난 참 이해 안 해. 자, 여러분은 이해 갑니까? 아니 참, 원이라 너 이해 가니? 그게? 어? 순결에 대해서 수민아 이해 가니? 그게 이익 손해가 아니에요. 돈은 나는 이해 가는데 성에 대해서 참 우리 선이도 그래? 이야 참. 그래서 절대 남편한테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아. 그리 싸웠나 봅니다. 그건 이해되지. 이해 나만 받겠다고 싸울 수 있지만 성에 대해서 너는 몇 명이랑 관계있니? 나는 나보다 적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익이야. 이게 이상하지 않나? 아유 참. 마음 인정하기 힘들지만 돌려보기 하면서 될 때까지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도바님들 화이팅. 최선이 아자아자 화이팅. 선이야 화이팅. 네 마음 이상한지 알아봐야 돼. 너무나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죠. 극심한 이기심이니까 이제 성관계 횟수까지 따지고 앉아있잖아요. 진짜요. 왜 똥 넣는 횟수를 안 따지냐? 똥을 나보다 더 많이 싸나 덜 싸나. 아우 정말 따지다 나 할 게 없어서 그 성관계 횟수 따지는 건 이상하네요. 응? 그냥 막 그 고개에 집착해서 따지고 또 뭘 있을까요? 제 친구 하나는요 뷔페 갔을 때 그렇게 뷔페 접시를 따져요. 그래갖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올챙이배가 될 때까지 먹어서 내가 어느 날 걔랑 뷔페 갔다가 그랬어. 나 너랑 창피해서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아니 무슨 뭐 씨름 선수 먹듯이 먹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들락거리면서. 그런 애고는 봤어도 또 성관계 참. 아무개님 이분이 헤라님 아까 사연 속 남학생입니다. 헤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꼭 변하고 싶네요. 아유 용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대로. 뮤즈 권영민님, 헤라님 저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 요 근래 손가락 끝이 다 저리고 뼈도 아픈데 한의원에서 진맥하고 신경계 질환이라는데 뭘 청산해야 하는지요?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자기를 공격하는 애고가 있네요. 영민님도 어떻게? 네 탓이지? 네가 문제야. 네가 똑바로 했어야 돼. 넌 그거밖에 못하니? 아이고 어쩜 이렇게 계속 자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너무 괴로워서 그걸 안 느끼네. 어쩌다 한번 생각만 돌아가지 이게 엄청 괴로워요. 영민이. 그래서 그대는 그걸 느끼게 하려면 몸치유를 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그 애고를 마음으로 붙잡아서 딱 느끼는 순간 그냥 손발끝 저리는 게 샥 풀릴 거야. 대둔산 힐링쉼터에 가서 뜸을 뜨세요. 그럼 그 뜸이 열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 올라올 때마다 그 괴로움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영민님은 그 공격하는 마음을 생각으로는 아는데 괴로움이 안 느껴져. 괴로움을 느껴야 마음으로 탁 알아차리고 잡은 거거든. 그 마음을 올라와서 딱 잡으려면 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뜸을 뜨고 몸치유하고 연단을 많이 하십시오. 하셨죠? 그리고 헤라TV 자주 들어오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인지될 날이 있어. 자기 공격성에 살기. 다음에 마음 공부하러 오실 때는요. 자기 공격성에 살기. 가해자.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 자기와 남을 공격하는 가해자를 보시면 됩니다. 한가목님 쏘셨어요. 헤라님 주말에 친정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보여주며 사진을 찍으셨어요. 엄마가 좋아지셨다는 걸 모두가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 과거를 수없이 되뇌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여전하시고 그걸 곁에서 듣기만 하는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이해받지 못한 마음으로 죽고 싶어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슬프고 서러운 마음 돌아가시기 전에 풀어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아유. 금호가 네 안에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다 있다? 네 안에 피해자 가해자 에고를 더 인정해봐. 아빠는 피해자 엄마는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빠 마음이 돼서 많이 울어. 아빠가 너무 서럽다.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어머니는 안 오시려고 할 거고 아버지를 모시고 수행터에 와서 울게만 해줘도 미움 풀게만 해줘도 편하실걸? 응?
한번 권해드려봐. 어디 저기 좋은 데 가서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위로받고 힐링 여행 갔다 와요. 이렇게 한번 권해봐. 금모가. 아유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구나 마음이. H2님, 헤라님 피부 트러블이 원래 한 번도 안 났는데 1년 가까이 피부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존재의 수치입니다.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계속 수치 주고 있는 애고가 있네요. 수치를 느끼세요. 생리기간에 힘든 거 왜일까요? 감정이 요동쳐요. 다 뺏긴 애고라서 그렇습니다. 생리기간에 어떻죠? 생리혈이 나오잖아요. 이때 자기를 버리는 동시에 뺏긴다고 느끼죠, 애고는. 그래서 막 뺏길까봐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감정이 막 되게 불안할 거야. 뺏기는 두려움이에요. 막 뺏고 싶어서 도벽이 생기잖아. 뺏길까봐 두려우니까 가서 막 훔치잖아. 그게 뭐예요? 뺏길까봐 두려움을 안 느껴주니까 그 인정하고 느껴야 되는데 감정적인 그 뺏길까봐 두려움 안 느끼니까 가서 뺏고 있는 거예요. 훔치는 거지. 이호님, 대둔산 쑥뜸 유황 온천 짱이에요. 특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자, 우리 이호님은 제가 힐링쉼터에 휴가 갔을 때 거기 와서 같이 유황온천하고 쑥뜸 했거든요. 쑥뜸, 아유, 기똥차요, 여러분. 저도 요번에 5일 가서 치유받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거기 한 열흘이나, 보름, 한 달,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이 안 되니까, 요번엔 그래도 길게 5일 갔어요. 보통 3일 가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몸치유. 꼭 하십시오. 특히 안 열리고 잘 못 느끼는 분한테는 참 좋습니다. 자, 종료 2분 전이랍니다. 여러분 뭐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든가 질문은 이제 그만. 헤라님이 예쁘다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축하받고 이런 거를 좀 올려주세요. 종료 1분 전이래잖아요. 자, 여러분 전민경님 쏘셨는데요. 우리 전민경님 그래 진작 올려주지. 헤라님 저는 28살입니다. 고3 때부터 소음순에 고름이 차는 바로 톨린 낭종을 계속 앓고 있습니다. 그걸 낫게 하려다 얼굴 마비도 한쪽 앓았고요. 저는 무엇을 봐야 할까? 수치. 자기 여자를 수치 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헤라님한테. 바로 고칠 수 있어. 민경님.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여자 수치예요. 자기 여자를 너무 수치 주고 있는데 쉽게 나요. 저런 경우는. 민경님 아셨죠?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 자, 헤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이고, 또 저한테 힘내라고 또 제일 예쁘다고. 그렇죠? 행복합니다. 예쁘다는 말은 여자는 다 행복하죠. 무의식 세션 받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우리 서영이. 헤라님, 마스터님들, 도바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우리 서영이가 똘똘한 서영아. 무의식 좋았지? 네 무의식을 더 회복하고 정화해서 맑고 멋진 여자 되거라. 자,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귀선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배민경님, 전민경님 응원하셨고요. 수원이 들어왔구나. 우리 수원이 고맙다. 우리 수원이 아직 군대 안 갔지 수원아? 미희님. 자, 귀엽다고요? 헤라님은 귀엽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자, 금옥님 고맙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인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잔뜩 올라온 게 아까보단 내려갔는데 뺏고 뺏긴 레고가 딱 올라왔는데 그걸 못 느껴. 마음으로 못 느끼고 얘를 평생 버렸다가 올라오니까 엄청 미워했거든. 뺏고 뺏긴 레고 보면 막 너무 미워 다 그냥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올라왔으니까 얘는 못 느끼고 뺏고 뺏기는 미움, 막 미워하고 막 두려워서 얘를 버리고 막 안 보려고 하는 그 미움의 에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2번이나 방송사고 나고잖아. 그렇죠? 오늘 그 미움의 에고 좀 느껴보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견성위원님들, 비회원님들은 줄넘기 좀 하시고 반신욕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필주도 고맙다고.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2시간 동안 방송이 끊기는 와중에도 꿋꿋이 방송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여러분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굿나잇.